안녕하세요. 인문사회 지식의 연대와 가치의 확장을 위해 여러분들하고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프로그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대학교 언어융합연구소 최영주 소장님을 모시고 자,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하고 연구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한 얘기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최영주 교수고요. 저희 연구소는 언어융합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와 또 다양한 기술 등을 접목해서 융합해서 하는 연구소인데 저희가 코로나가 와서 수어를 활발하게 통역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특히 수어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어 관련한 연구를 지금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문학과 교수님이신데 계기가 있었어요? 이 연구를 하시게 된 게? 저희가 2020년 예. 9월에 연구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오기 전에 제가 원래 시각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수어 관련해서 예. 논문을 한 2편 정도 쓴 게 있어요. 그리고 있는 차에 한참 코로나에 수어 통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한번 그 어플라이를 그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 보니까 2016년에 예. 한국 수어 언어법이 개정되어서 실제로 한국 수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공용어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사회에서 그렇게 수어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많죠. 예. 그래서 병원이나 뭐 법원이나 네. 전부 다 수어를 사실은 공무원들이나 다 사용하면서 네. 응대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삶에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반영되고 있지가 않죠. 아.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농인을 위한 교재가 없다는 거예요. 교재가? 네, 그래서 농학생들이 실제로 자기 자신들의 모국어로 배우는 그런 교재가 없고 일반 청인 학생하고 똑같은 수준의 교재를 배우다 보니 예.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이런 피지컬 레벨의 컨셉을 배우면 되는데 그렇죠. 4학년부터는 추상적인 레벨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없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어를 좀 배워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수어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도록 하는 자신의 모국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그렇죠. 그런 교재가 만들어져야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육형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제가 발표를 할 때 마지막에 이제 예. 발표를 할 때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 뭐 하실 말씀 없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2억 가지고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연구자들 몇 명이 모여서 이걸 하겠다고 하니 예. 저희들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안 하면 죄책감을 느끼게끔 아주 말을 잘하셨네요. 요거 전략 좋다. 전략이 아니고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은 돈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보통 저희들이 인건비 빼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맞아요. 한 7, 8천 남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의 말뭉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수어에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죠. 모국어를 기반으로 한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을 해야 됐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수집을 하고 농인들을 불러다가 대화를 시켜서 예. 그걸 촬영을 해요. 이렇게 똑같이 카메라 해놓고 촬영을 합니다. 그럼 소리 없는 이제 언어가 실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면서 1초에 한 열 몇 개의 수어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일일이 전사를 합니다. 한국어로 바꿔요. 아, 이건 진짜 엄청난 그 노동이 필요한데. 상당히 노동 집약적인 일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운 좋게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너무 훌륭한 전사자들을 만났어요. 농사회에서 그냥 거의 살다시피 하고 예. 실제로 이런 전사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뵙게 됐다는 거죠? 예, 예. 오. 특히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 전사를 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어마무시한 양을 해오고 계십니다. 분당 25,000원, 3만 원. 그렇게 굉장히 낮은 가격에 지금도 해주고 계세요. 왜냐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사명감으로 해주시는 거네요. 사실은 그래요. 네. 농인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계셨는데 네. 이렇게
아카데믹한 레벨에서 이걸 해준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감사하고. 네. 오. 저한테 맨날 감사하더래요. 농인의 삶의 그러니까.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계시니까. 아, 우리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 놀랍다, 진짜. 좋네요. 최영주 교수님을 오래 배웠지만 오늘 보고 다시 보이게. 너무 감동적이다. 아니, 이제 연구 방법론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가, 물론 언어를 전공하시긴 했다고 하지만, 이런 농인들을 위한 이거 현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평상시에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궁금해요. 현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특별히 계기는 없었는데 예.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예. 수어를 따로 공부를 해요. 그거를 이제 그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별도로 공부하신 거잖아요. 네네, 공부한 거고,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농인들을 불러다가 예. 저희들이 성과 보고회 때 발표를 시키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고 이렇게 하니까 예.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고, 정말 이분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국 수어 TV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TV? 예. 왜냐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TV 한 채널이 계속 농인을 위한 TV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저희들이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그 AFK가 맞아요. 없어가지고 예. 그 학교에 AFK 하는 방송실 한 군데 가서 하루 종일 그거 쳐다보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은 뭐 영어 방송이 어디든지 그렇죠. 들을 수가 있는데 수어 방송이 이렇게 나온다면 수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청인들도 얼마든지 그렇죠, 그렇죠. 배울 수가 있고 또 농인들도 어린아이들도 그 뽀로로 같은 프로그램을 그렇죠. 보면서 예. 계속 언어를 발달시킬 수가 있고 아. 사람이 모국어로 충분하게 컨셉을 발달시켰을 때야 비로소 예. 외국어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미국 선생님들이 늘 주장하는 바가 그거였어요. 자기 언어로 책을 읽도록 해라. 자기가 쉽고 편한 언어로.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 6살을 네. 큰아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언어로 계속 책을 읽히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나중에 개념이 발달하고 그 개념이 발달했을 때 영어로 쉽게 이걸 다 엎어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어 교육에 그렇게 욕심을 안 냈어요. 그게 정말 나중에 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나요. 영문학 하시는 분인데, 네. 더군다나 미국에서. 그런데. 그래서 전혀 영어를 관심을 안 뒀어요. 계속 한국어 책을 읽어주고 도서관에 가면 한국어 섹션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왜냐면 한국어로는 애가 생각이 굉장히 깊게 하는 애인데 네. 영어로 뭐 겨우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한 그렇죠. 책을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언어는 재밌어야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성의 기초에서 우리 한국 농인들도 한국어로 먼저 이렇게 배울 수 있게끔 한다. 이런. 한국어로 배우는 게 아니고 한국어는 외국어죠, 이분들한테. 이분들한테. 모국어인 수어. 모국어가 수어. 네. 한국 수어로 충분하게 개념을 형성하고 나면 한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 때도 한국 수어 말뭉치를 충분히 모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빈도수나 이분들의 관심을 갖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만나가지고 농인이세요? 아니면은 청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우리는 거의 없잖아요. 없죠. 만나가지고 괜히 사람은 혹시 농인이세요? 청인이세요?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농인들은 늘 그걸 묻습니다. 관심사가 그거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의 빈도수는, 이분들의 언어의 빈도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빈도수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찾자. 그래서 빈도수를 먼저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빈도수에 근거해서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빈도수로 단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국어를 제공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지시문이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재 개발이 된 거예요? 됐습니다. 초등학교 국어교재, 중학교 교재가 만들어졌고요. 이미 출판이 돼서 대단하시다. 배포를 했습니다. 각종 농림복지회 같은데 그런 데다가 보냈고 그 농인센터 이런 데 보냈는데 이번에 광주 농인센터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직접 전달식을 했거든요. 한 30권씩 가져가서 했는데 너무 좋아하면서 사실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교재인데 이거 무학 농인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농인들, 이분들이 한국어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이렇게 책이 나와서 그리고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다고 반가워서 이거 더 줄 수 있냐? 얼마든지 저희들이 저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연구 과제는 돈 더 드려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드릴 수 있으면 진짜 더 드리겠는데, 진짜, 아니, 너무 좋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네. 그러면 이제 교재 개발하는 거는 이제 우리 전문가가 하시고 하는 건데, 그러면 농인분들이 교재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그 실제로 농인 수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특수교육 그 교사들에게 농인 교재, 저희들이 만든 교재를 배포하고 그분들이 요거를 이제 보고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 봤을 때, 요 책은 요런 장점이 있고, 요걸 조금 더 이렇게 디벨롭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받고 있어요. 아직은 저희들이 수집을 안 했는데, 저희 교재의 특징은 뭐냐면 농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예를 들면 우리는 언제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왜 갔어요? 뭐 이러면서 철수가 지금 어디 갔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디가 뭐 예를 들면 프랑스에 갔어요. 철수가 지금 프랑스에 갔어요 하는 이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전문 용어로 이제 그 자리 언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맨 앞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수어는 전 세계의 수어를 막론하고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철수 이제 얼굴 이름으로 철수 가다 어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다르네. 너 원하는 거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때는 이제 눈썹을 이렇게 올리면서 의문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충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 의문사를 뒤에 놓거든요. 이런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 지금 비주얼로 언어를 했어요. 그래서 비주얼은 너무나 쉬운데 이거를 흑백에 그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바탕이라 이런 식으로 배우려면은 지금 3차원 언어를 2차원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수어 사용자들이 일반 청인의 언어를 배운다는 건 들어보지 못한 언어를 배운다는 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포커스해서 그걸 중심으로 10개의 챕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 이제 사회적 기여 뭐 어떤 이것도 엄청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건 지금 시작이네요. 시작이에요. 그러네요. 앞으로는 연구를 계속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농인들의 삶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농인 엄마가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이제 청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농인 자녀가 태어났을 때 95%가 청인 부모한테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격세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농 자녀가 할머니한테 수어를 배웠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할머니는 농인이에요. 농인이니까. 엄마는 청인이에요. 자녀는 농인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청인 부모가 농인 자녀를 이해하기란 정말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 어렵다. 농 자녀에 대해서 청인 부모가 이해를 못하고 또 수어를 배우지도 않고 이래버리면 얘는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거꾸로 또 이런 상황이 있어요. 농 부모에 청인 자녀 1명, 농인 자녀 1명. 이러면 이 청인 자녀만 고립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영화가 나왔어요. 나도 농인이고 싶다. 제가 이제 농인들을 많이 모아놓은 자리에 제가 혼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나만 완전히 일반인인 거예요. 모두 다 너무 웃고 즐거워하면서 수고를 하는데 저만 이건 뭐지? 이러면서 막 웃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은데 농인 부모가 청인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울면 눈치를 못 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다가 새벽에 애가 울면 이렇게 젖을 주려고 맞아. 그런데 그렇게 하질 못하니까 잠을 못 잔대요. 언제 애가 올지 모르니까. 굉장한 불편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들만 겪는 고초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그런 농문화에 관련된 책도 또 폈습니다. 언어융합연구소에서. 그래서 좀 더 많이 알리고자 실제로 농인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머도 있거든요. 한 가지 소개하면 한 농인 친구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차를 이제 사려고 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싼 거 막 이렇게 찾으니까 그 딜러가 싼 거? 그러다 저 안에 있어. 그래서 이제 막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싼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막 설명 필요 없어. 난 갈래. 그러고 이제 이걸 사가지고 차를 직접 몰고 오는데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차가 멋있으니까 이렇게 오. 쳐다보는구나. 그리고 막 좋아가지고 막 으쓱으쓱 하면서 이렇게 몰고 왔는데, 자기 여자친구 막 튀어나오면서 뭐 하는 거냐. 집에 오는데 그냥 경적이 고장난 차였어요. 그래서 계속 차가 움직이면 빵빵 하면서 그런데 자기는 못 못 들어, 못 들으니까 들어. 그렇지. 너무 으쓱거리면서 사람들은 막 쳐다보고 저 차 왜 저래 이러는데 본인만 즐거워하면서 와가지고 매우 부끄러웠다 뭐 이런 유머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애환이 그러네요. 닮은 그런 유머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 또 농부모를 가지고 있는 청인 자녀들도 이 특별한 이름이 코다라고 있는데요. CODA라고 있는데 꼬다. 네, 코다. 코다들의 그 애환을 담은 그런 또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부모의 통역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코다를 키우는 농부모들에 대해서 또 당부의 말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 책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무궁무진합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아니, 제가 사실은 좀 연구비를 책정을 할 수 있는 위치다 그러면 더 드리고 싶은데 아마 근데 뭐 이렇게 워낙 성과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인문학 하시는 분이 이런 우리 그 실생활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하고 계셔서 또 뭐 연구자로서 굉장히 만족도 하시고 뭐 이런 얘기도 직접 하셨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시작인 것 같고 아주 기대가 더 많이 되고 아마 지속적으로 연구 과제 수행하시면서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